오늘 그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김백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인 MBC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나면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싫은 친구가 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공정성의 원칙을 내팽개치고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가 얼마나 편파 왜곡 방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했는데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라고 하면은 이 토론회 시간이 끝나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MBC가 어떤 형태의 편파 왜곡 보도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야권의 불리한 기사는 다루지 않거나 축소하고 여권의 불리한 기사는 침소봉대하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매주 발표하는 공언연의 모니터 보고서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MBC의 행태를 놓고서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이 정도면 공영방송 간판을 단 정치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설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MBC가 방송국이 아니고 정치 세력이라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지만은 방문진은 보도에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 한통속이 돼서 편파 왜곡을 은근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부모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앵벌이를 시키는 꼴이니까 정말 오호통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해부해 봄으로써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다시 세우는 게 좋은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서 그 토론에 나설 분들을 전부 여러 차례 소개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자 한 분당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MBC의 현재 모습 그리고 MBC 방문진의 지금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으로 본 방문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준이 드는 점은 결국 중립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가장 기준이 드는 점은 중립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불평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는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의 2017년 토론 내용과 소름이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MBC의 극단적인 편파 보도는 방문진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서뿐만 아니라 방문진 야권 이사들과 언론노조가 인식의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벌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진은 정치적 타당성으로 인해 MBC 경영진을 비판 견제하는 게 아니라 감싸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일이죠. 지난 2월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안형준 후보가 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안형준 사장은 수년 전 지인이 부정하게 받은 거액의 주식을 본인의 이름으로 보관해주고 지인 회사에서 이것이 문제되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 감사국이 비리 의혹을 조사하니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MBC 감사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문진에서 옵서버를 보내 안형준 사장에 대한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MBC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천 박문진 이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민주당 추천 박문진 이사들이 발끈했습니다. 윤능호 이사는 옵서버를 파괴하는 것이 왜 감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박사나 이사는 MBC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도연 교수께서 말씀하신 박문진이 관리 감독자가 아닌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진은 MBC에 각종 사건 사고가 생겨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임원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 전혀 다른 부문 임원에게 경위를 묻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PD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득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역이라는 자막도 없이 대역 배우들을 출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제보자까지 대역을 쓰고 여기에 음성 변조를 해 시청자들이 본인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문진은 시사교양본부장 대신 마침 출석해 있던 박장호 보도본부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당시 이사록을 보겠습니다. 권태선 의장, 오늘 박 본부장이 MBC 쪽에서 나와 있으니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김도인 이사, 박 본부장이 얼마나 파악하고 나왔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권태선 의장, 제가 파악해서 나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김도인 이사, 저는 시사교양본부장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 운영 계획 보고할 때도 부사장이 발표하고. 권태선 의장, 시사교양본부장이 국장급이라고 합니다. 김도인 이사, 좋을 때는 본부장이고 또 박문진이 나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나는 국장인데요 하면 안 되겠지요. MBC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불분명한 사적 발언을 한 것을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도해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올해 1월 박문진 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보도 경위를 묻자 박준호 MBC 본부장과 야권 이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준호, 구체적 보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권태선 의장,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박문진이 보도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중략하고요. 민주당 추천 김기중 이사, 압력이고 개입이지요. MBC 직원들이 제멋대로 편파 보도를 해도 박문진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공영방송 보도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게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면 앞으로 MBC 등 공영방송은 좌파 집권을 노린 정치 선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해방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박문진 이사들이 자신들과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MBC 경영진을 싸고 돈 것이 스스로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MBC 임원들은 상대 진영 이사들뿐 아니라 자기 편 이사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는데 박문진 이사들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박문진 이사회에서 조능희 MBC 교육편성본부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박문진 이사장의 질문에 대답 대신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김상균 의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에디터들을 구성원이 부를 때 호칭을 무엇으로 합니까? 조능희,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상균 의장,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곤란하지요. 2018년 10월 박문진 이사회 때는 더 무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최기화 이사,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면 되지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그런 질문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인 이사, 조능희 본부장님, 조능희, 제발 좀 언론노조가 여기 평가에 무슨 상관입니까? 김상균 의장, 답변만 하십시오. 박문진의 권위 추락과 무기력은 박문진 이사들이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 MBC에 대한 관리 감독을 뒷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MBC의 주인인 국민이 언론노조에 의해 소외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박문진 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선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국민의 뜻으로 그들을 교체함은 물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원고에는 없었습니다만 대안들로 저는 다음과 같은 개혁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영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편성 제작 실무 권한이 MBC 단체 협약에 의해서 본부장이 아닌 국장들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박문진이 국장의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체 협약을 개정해서 실무 권한을 보도본부장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그것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MBC 시청자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노조로부터 독립된 시청자위원회를 만들고 보다 강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저를 포함한 MBC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MBC 소유 구조, 즉 공영이냐 민영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고요. MBC 경영진과 박문진이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그 경영진과 박문진 이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초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동대표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간 지켜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저는 발제문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이내에 처음으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만을 주제로 한 아주 의미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용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셔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또 대안 중심으로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발제 내용을 좀 보시면 어쨌든 2017년 이후에 시청률이 대폭락하고 경쟁력 역시 추락했다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은 부실, 편법, 불법,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0억의 탈세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자회사 관계자들의 어쨌든 편법 경영 이런 거 보면 지난 5년, 6년은 부실, 편법, 불법 경영으로 덧칠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지금 현재 사장 경찰 수사 받고 있죠. 그리고 극단적인 조직 내 갈등으로 조직 문화가 붕괴됐다는 점들. 그래서 아마 MBC가 창사 이래 아마 최악의 경영 상태, 최악의 참사에 가까운 경영 상태를 빚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래 봅니다. 한 몇 가지, 네 가지를 든다면 우선은 저는 이 정부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MBC 사장 선임에 관여할 때 적어도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뽑는다 그러면 그분의 적정성, 그 경영 능력이든 방송 독립이든 소신이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부분, 또 이사도 마찬가지죠. 박문진 이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분의 적절성, 자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부분, 오히려 이 친민주당 성향이냐 친언론노조 성향이 여부가 이사를 또는 사장을 뽑는 핵심 기준이 됐던 이런 부적절한 사람에 대한 선임 기준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부적절한 경영권 관여 행태, 사실상
MBC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또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조인데요. MBC 언론 노조가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다른 이유 두 가지, 별다른 이유 두 가지로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사장은 노조가 해임을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서 그 간부를 잘라야 되더라고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해임을 해야 되더라고요. 좀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노조가 요구를 하면은 이 불공정하다는 판단도 기준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노조가 판단해서 2번 이상 불공정하다 그러면 간부를 해임시켜야 된다. 이게 뭐 이런 기준들. 그 다음에 제작, 편성, 보도 분야의 국장 그 노조 임명 동의제. 그러니까 노조가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장이 경영권 행사 불가능한 거예요. 인사구조에서. 뭐 그러니까 노용방송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그 노조가 사실 경영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조원들이 권익 우선을 가장 중요시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공영방송 인사권 전반을 링시 행태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경영이 될 수 없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앞에서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만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 실질적인 감독 기능 부재.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방문진 이사들이 사장을 뽑는 구도도 뭐 이번에 박성재 사장이 이름될 뻔한 부분이나 안영준 사장이 이 여러 가지 어쨌든 부적절한 얘기가 심각하게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되는 거 보면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거냐. 사실상 외압해가지고 누구 뽑아라 그러면 그 덜러리 서서 사장 뽑는 기능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내부 경영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무조건 경영진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소수 이사들은 경영진 견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견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종에는 뭐 하다가 조금 지치거나 그러면 표결 처리해요. 표결 처리하면 그냥 다수 이사들 뜻대로 갑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수많은 안건이 올라오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 안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수기나 토의나 반대측 의견에 대한 검토 없이 다수 이사들의 표결로 그냥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뭐냐면 견제를 하건 최소 소수 이사들은 분노 내지는 무릎 갖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달, 해마다. 그렇죠. 끝으로는 이제 그런데 뭐 MBC 내부가 이렇다 그러면 외부에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도 감사 못하지요. 뭐 실질적으로 외부 감사 기능이 부재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한 4가지 전후 이유 정도로 저는 보는데 이런 지금 현재 MBC의 이런 부실 경영 편파 방송 이게 또 책임지지 않는 구조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방송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MBC의 그 방송의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 구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편파 왜곡 방송이 지속될 거고 국민 불신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로 계속 그렇게 갈 거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MBC 내에 극단적인 편중 인사로 조직 갈등이 심각합니다만 이건 더 정점으로 갈 거고 조직을 황폐화시키고 조직 문화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구조로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하면 저는 중단기하고 장기 대안 2가지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인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권 편향적인 것 또는 노조 편향적인 이런 인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권을 염두에 두고도 사실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 정권이라는 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서비스 또는 좋은 바람직한 어쨌든 가치를 전달하는 거라 그러면 자질화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철학과 경영 능력이 겸비된 인물로 선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우리 김동인 사님하고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방문진법 제10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봅니다. 뭐냐면 거기 보면 제10조에 보면 방문진의 역할이 저는 아까 말씀한 적절한 자질을 가진 경영진과 방문진 이사들로 그렇게 선임돼야 되고 이사나 경영진이요.
그 다음에 이 새롭게 자질화된 이사들이 방문진법 10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보는데, 방문진법 10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 방문진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대한 방문진 MBC 사장이 공적 책임에 대해서 총괄지휘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결국에 MBC가 공영방송에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않느냐는 기타 방문진 이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현재 법 하에도 중단기적 시각에서 현재 법 하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문진 이사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분들로 뽑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경쟁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 부적절한 경영 형태들의 지금 MBC 경영진들이 차고 넘친다고 봐요. 저희가 공원연에서 지난번 발표했던 방문진 MBC의 방송 보도의 편파성, 왜곡성, 허위성에 대해서 백서로 쫙 차고 넘치게 사례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매주 사례들 발표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사회가 제대로 적절하지 못한,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하지 못한 MBC 경영진을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됐던 관부들, 제작진들에 대해서 역시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MBC를, 공영방송 MBC를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든 취재진, 제작진, 관부들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경영진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경영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방송에 대한 이사나 경영진은 방송의 독립에 대한 철학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 좀 뽑아야 된다 보고요. 이분들이 지금 노사가 만들었던 단체 협의를 통해서 다시 다 고쳐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언론 노조가 사측하고 부당하게 협의해서 만들었던 경영 침해권, 인사권 침해 행태를 이 조항들 다 드러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노조가 거기에 합의하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법원에 제소해서 법적 심판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 봅니다. 이 단체 협약들이 과연 헌법이 보장한, 또는 우리 기본적인 법들이 보장한 경영진의 고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건지, 월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고, 또 향후에는 근본적으로 법을 넘는 불법적인 성격의 단협들이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도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해요. 노조는 정말로 노조원들의 권익을 위한 거기에 멈춰야 된다고 좀 봐요. 경영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한국의 기행적인 다공영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사실 지금 한국이 세계 공영방송사들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으로 공영방송이 난립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또 지금의 MBC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가 만들어냈던 기형적인 산물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도인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정권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이 방문진 소유의 주식을 매각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권이 가지고 YTN도 마찬가지고, YTN이나 연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또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업이 지배구조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식 매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민영화 논리가 아니고요. 정권의 인사개입 가능성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외하는, 그래서 정권의 인사개입에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정부 주식을 포기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MBC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 개정을 좀 보완하면은 방송법 제8조에 보면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 사업장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40% 초과할 수 없는데 단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의 소유만 예외를 한다는 요거 없애야 된다고 좀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 방송사업자, 즉 MBC입니다. MBC에 대해서 사장을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것도 드러내야 된다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한다 그러면요.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MBC에 대해서 뭐 과도기적으로 지주회사 같은 걸 설립할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주식을 내놓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드라마나 예능 같은 부분으로 나눠서 지주회사가 있고 별도 회사로 자회사를 둬서 분할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 중단기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자질화된 분,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정확한 독립성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 경영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고, 그게 정권에 상관없이 이런 분들이 잘못된 MBC들의 경영진과 방송 행태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난립된 공영방송들을 이 체제 부분, 이 난립된 부분들은 기형적인 산물들을 정리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거는 정부 보유 주식을 내놓는 게 정권의 인사개입을 차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철호 대표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방문진법 10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방문진이 그 MBC의 보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편파 왜곡 보도를 할 경우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지역구 의원이신 최형두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하셨던 이인철 변호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그 앞에서 뭐 김도현 발제자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자. 첫째는 이제 방문진 체제라는 거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계속 그 방송 내부 이제 소위 노용방송 논란이 나와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편성위원회 제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MBC 내부 구성원들 간의 문제, 어떻게 MBC의 주인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체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김도현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자세히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것이 좀 아주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게 88년도에 이제 방문진법이 입법이 돼가지고 MBC 주식 70%로 구성된 재단법인인데 그 재단법인에서 MBC의 그 사장을 뽑도록 하는 그런 독특한 제도로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88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이제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그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방송법 체계 자체가 김대중 정부 때 그 2000년대에 개정된 방송법 체계가 현재까지 그냥 거의 골가는 그대로 와 있는 체제인데, 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민법상으로는 재단법인인데 방문진법상 좀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재단법인이 아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진법과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통위가 이제 방문진의 그 이사 감사를 선임하면, 방문진은 이제 방통위에 이제 예산서 결산서를 제출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방통위에서 마치 방문진을 관리 감독하는 것 같이 돼 있으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주무관청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법리상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방문진이 설립될 때는 그때는 이제 방송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공부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됐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송위원회가 생기고 그다음에 방통위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민법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으로서 방통위가 주무관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리상 법학자들 간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직접적인 감독 관청이냐 아니면 순수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냐 되냐,
또 한편으로는 방송법상, 방송의 독립법상 함부로 관여를 못하는 그런 문제들, 이 세 가지 문제는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방문진의 어떤 에 대한 방통의 관할권이라는 것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허술하게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감사원 감사 요즘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의 하나로서 선택적 감사 사항으로서 이제 예산에 대한 감사는 물론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MBC 지위와 관련된 방문 지원과에 관해서 MBC 지위를 보면은 MBC는 이제 순수한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죠. 그런데 또한 방송 사업자로서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로서 또 지위가 있겠고 또 방문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문진에서 MBC의 사장을 또 선임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세 가지가 중첩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상업상의 그 주식회사가 아니면서 방문진법에 또 제약을 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공영방송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도 사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법에도 그렇고 어느 법에도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주주인 그 방송사업자가 공영방송에 이런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 나온 얘기가 이제 방문진법에 의해 가지고 MBC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엄격히 해야 되는데 물론 10조에 보면은 이제 기본 운영계획 승인하고 결산 승인하고 경영평가 공표하고 정광병원 승인 등을 하게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게 그 상법상의 주주로서의 권한과도 그대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방문법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의무를 준 거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한으로서 70% 주주 행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다 무슨 어떤 강행 규정이나 이런 것이 두지 않는 성격도 있지만 또 한편은 또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상법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재단법인인 방문진이 엄격하게 그 방송사업자에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문진이 제대로 MBC를 관리 감독하지 못하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좀 허술하게 그렇게 정립된 것 자체가 여태까지 어떤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방문진법상 그 1조라든가 또 10조에 보면은 MBC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방문진 의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적 책임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도 이걸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MBC의 문제 또 방문진의 문제라는 거는 방문진법에 좀 이렇게 좀 약간 허술한 이런 체제 자체가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방문진은 우리 법을 살펴보시면은 방통위 산하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 지정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좀 민법상 재단법인이면서 특수법인인데 다른 특수법인은 좀 이렇게 세밀하게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거의 그냥 재단법인 유사한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던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동안 MBC 거버넌스 논의라는 것들이 이런 방문진법,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방문진이 MBC가 무엇이고 방문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화한다는 내용보다는 주로 사장 선임 방법,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선임 방법에 대한 논의로 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공영방송으로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논의가 부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가 너무 이제 다공영 체제에서는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게 낫다라는 전반적인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체적으로 항상 MBC 민영화 얘기는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C 거버넌스를 논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상업방송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다면 상업방송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소위 민영화 얘기가 되겠죠. 방문진 보유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법상으로는 방문진 이사들의 결의로 처분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정관회에 가지고 방통위 이제 승인 사항입니다.
물론 이걸 매각하거나 할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체계를 좀 개정할 필요도 있고, 아까 최초로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로서 과연 공영방송으로 MBC 지위가 무엇이고 공적 책무를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뭐 공영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뭐 공영방송법을 만들자, 뭐 운영위원회를 만들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나온 논의 중에 하나로서 사실은 이 KBS에 대한 논의인데 공영방송 공적 책무 협약제다라고 해가지고 BBC 경우처럼 이제 어떤 일종의 계약 형태로 해서 공적 책무를 공적 계약으로서 이제 특정을 해놓고 그거를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그 방송 허가제라든가 매년 방송 평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공적 협약 제도라는 건 2020년도에 그 키스티에서 나온 안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KBS에 대한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특별히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되지 않고 그냥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위를 갖고 있는 MBC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편성의 제도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영방송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이미 편성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사장이 바뀐다든지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노영방송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방송 종사자가 편성에 관여하게 된 역사는 MBC의 오래된 그 노동조합 역사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MBC에서 노사협약해 가지고 공정방송 협의라는 제도가 이제 과거에 있었죠. 이제 그 제도가 쭉 발전해 오면서 계속 이제 그 노조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노사 간의 협약의 대상이냐 아니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여옵니다. 이 부분 논쟁이 이제 법으로까지 올라와서 방송에 있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법안이 20대 국회 이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법안이 성안화되지는 못했지만 2017년 말에 제어가 조건으로서 편성위원회를 만들어라,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만들어라는 것이 제어가 조건은 부여가 됐기 때문에 KBS, MBC, SBS 다 공히 이 편성위원회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단순히 편성의 그 사후적인 노조가 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겠고 편성위원회만이 아니라 노사협약으로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관여한다든가 보직 임명권에 관여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노조의 그 어떤 그 경영 관여의 하나의 수단이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일반 상업방송이면 모르겠는데 공영방송의 경우에 있어서 노조가 이렇게 관여할 경우에 있어서 과연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노조는 항상 우리가 공정성에 담지 않은 주체니까 라고 주장을 하지만 노나 사나 어느 경우간에 공정성에 대한 책무는 법적으로 주어진 책임이고 이걸 회피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노조가 제기했다고 해서 공정성 책무 자체를 회피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논의와 또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편성위원회 제도가 사실상 제도화되어 있고 앞으로 또 입법화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만은 결국 방송법, 노동관계법, 그리고 여기 편성의 자유 관련된 헌법상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될 때 우리가 과연 방송법상 공영방송이 공적 책무를 노영방송에서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이 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C 내부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파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두 번째 파업이 있었죠. 2012년 파업에 대해서 김도인 이사는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MBC 입장에서는 이게 6.25다. 내부 구성원들 간에 아주 치열하게
정말 적과 동지로 나와 싸웠던 거고, 이런 것이 2017년도에 거의 또 되풀이됐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송 내부가 철저하게 진영으로 갈려서 싸우는 그런 대립의 원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은 한편으로는 방문진 체제가 좀 불명확한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공영방송인지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묻는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들한테 그냥 맡겨놓은 것이 아닌가, 법적인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정치 병행성 문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방송 문화의 그 정치 지향적인 행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익성 등 이제 공적인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감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정치와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방송 종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도 스스로 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화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런 계속 되풀이되는 진영 간의 다툼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책임을 수행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MBC 보도에서 딱 봐도 100만 명이라는 보도가 보여줬듯이 MBC 보도가 정치의 최전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노영방송이라는 비판은 뭐 노조 종사자가 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죠. 주인 없는 방송이란 말입니다. 노영방송이라는 얘기는 주인 없는 방송. 이게 국민의 방송인데 무책임하게 보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그거를 이제 노영방송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 문제는 과잉 정치와 무책임성이라는 한국 사회의 그냥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이런 MBC 문제가 저널리즘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과잉 정치의 문제, 또 MBC의 그 무책임성, 또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더 균형을 잡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거야. 공영방송으로 남는다면, 공영방송 민영화가 되지 않고 존속한다면 책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공적인 것이 뭐냐, 국가란 무엇이냐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를 져야 될 어떤 대상이라든가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공적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는 측면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철 변호사께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역시 법률 전문가면서 언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은 이인철 변호사밖에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토론은 이번에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함께 같이 함께 주관을 했던 대한연대의 김유진 사무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제가 일반 국민이어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를 잘 몰랐어요. 그냥 방문진 그랬고, 저는 약간 민주노총에서 예전에 일을 했어가지고 방문진은 정권의 개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 토론회를 하면서 조금 짧은 시간이나마 그 토론문을 보면서 좀 보게 됐고요. 놀라운 사실이 이 넓은 회관에 지금 MBC 딱 한 분만 방송사가 오셔서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는데, MBC의 그간의 보도 행태를 보면 우리를 보도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 잘 이렇게 좀 경영진들이 보시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 특히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MBC를 어떻게 바라보고 방문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괜히 이제 저 같은 일반 시민을 법적으로 고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방문진을 살펴보니까
중간에 이상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7년 6월에 직선제가 쟁취된 이후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제도적 민주화를 완성하는 가운데서 언론 민주화, 언론의 독립성을 이제 구현하고자 만든 게 방문진이어서 MBC를 방문진이 소유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겠다, 방송 민주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1987년에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 민주화 투쟁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40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절차적 민주화는 획득했지만 내용적 민주화를 획득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40년째 주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 민주화는 마치 민주당이 늘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만큼이나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이고 끝이 없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저는 내용적 민주화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용적 민주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대한 선거를 인정하는 것이 내용적 민주화가 아닐까.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도 전에 선제 탄핵을 부르짖으며 촛불을 들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내용적 민주화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내용적 민주화를 구현하고 방송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MBC가 선제 탄핵을 하시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모습은 굉장히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권력을,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 권력과 입법, 사법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은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 가지고 있고, 다수당이 임명했던 그 대법원장이 아직도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MBC나 방문진이 구현하고자 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치 대통령을 까고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전에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수당이 매일 법을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무슨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법을 통과시키는 절차가 헌재에서조차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MBC나 방문진이 독립하고자 하는 권력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자체가 이미 제4의 권력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조기 레임덕으로 가게 된 이유는 광우병 보도였고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하게 된 이유는 태블릿 보도였습니다. 언론 자체가 이미 제4의 권력인데, 언론은 자꾸 자기가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희생자,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은 이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어떤 그런 권력이 우리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할 게 아니고 제4의 권력으로서, 특히 21세기 미디어 사회의 권력으로서의 자기 책임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권력기관으로서 어떻게 견제받고 감시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문진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쭉 저는 처음 들었어요. 방문진이 우리는 보도에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처음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방문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회 속기록을 봤어요. 저는 원래 뭐 하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속기록을 좀 많이 봐요. 무슨 회의를 했나 보면 대충 어떤지 분위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2024년 2월 21일입니다. 4차 정규회의 속기록에서 MBC 사장 내정자 최종 후보자 면접을 했거든요. 허태정 후보와 안영준 후보가 올라 있습니다. 허태정 후보는 사장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MBC의 현재 보도가 민주당 편향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것이 박성재 후보가 신뢰도 1위라고 했는데도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표시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MBC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말 똑바른 바른 공정성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태정 후보의 발언이거든요. 초반 모두 발언이었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BC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를 좋아주는 사람을 지키지 나를 까는 사람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안영준 후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공영방송 MBC의 외풍, 대표이사가 맨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막아내겠습니다. 여전히 이분은 독재시대에 살고 계세요. 87년 이전에 언론 통폐합 시절에 살고 계시고요. 보도 책임자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MBC에는 검언유착 의혹을 단독 취재한 장인수, 전용기석 수상한 민간인 특종 이기주 등 외압에 굴하지 않는 살아있는 기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바일 조회수에서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장 후보자가 MBC라는 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기주 기자, 저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유명한 기자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이기주 기자는 유명한 기자잖아요. 이기주가 살아있는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고 인지하고요. 더 놀라운 거는 때문에 모바일 조회수에서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살짝 사실은 조금 이게 자기가 잘못 봤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21세기는 다 개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종편이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종편을 반대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때 유사하게 같이 등장했던 건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미디어였어요. 개인 미디어. 저는 그때 종편보다 더 문제가 될 것은 아마 낙꼼수일 거다. 낙꼼수가 세상을 바꿀 거다. 모두가 개인 미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예전에는 카메라 한 대를 사는 거나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 게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는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사실은 개인 미디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지금 저희 대한연대 유튜브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156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를 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공영방송의 역할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맨날 큰일 났다, 끔찍하다, 온갖 가짜뉴스, 거짓 뉴스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고요. 1인 미디어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 있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요. 어떤 계속된 거짓 뉴스로 인해서 방송이 폭파되면 다음날 다른 방송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러면 MBC 같은 공영방송이 우리가 모바일 조회수 1위를 찍었다라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MBC는 선정적인 보도로 모바일 조회수 1위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이든 난리만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는 1인 미디어가 보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이 사실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MBC를 봤을 때 공영방송을 보면 그것이 MBC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최종 확인 언론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개인 유튜브 더 탐사 김어준 방송과 경쟁해서 모바일 조회수 1위를 찍었다라는 거를 그것을 사장 후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방문진은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안영준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두 발언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보고 정말 이 MBC 신사장님에 대해서 주식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 다 개인적 의혹이라고 치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생각과 언론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고 이 사람을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장으로 선임한 방문진의 역할은 방문진은 딱 한 가지밖에 역할이 없어요. MBC 사장 선임. 근데 그 역할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는데 방문진 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방문진이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조직이거든요.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도 명확하지 않은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설립 취지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거고 설립 취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방송 민주화였다면 시대에 맞는 민주화, 시대에 맞는 설립 방송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취지에 부응해야 되는 거고요. MBC가 수익의 15%를 방문진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15% 갖고 뭐 하나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방문진은 미디어 언론 무슨 저널리즘 학교 하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요. 지금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뉴스 팩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민간단 시민단체들이 1,000원, 2,000원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을 모아서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동안 MBC의 수익의 15%를 가져가는 방송문화진흥회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사장 매전 서집하지도 않잖아요. 사장 선임 말고 도대체 자기네는 뉴스 보도에도 개입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팩트체크조차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15%의 이익을 받아서 뭘 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고요. 애초에 MBC는 민영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목표와 꿈인 방송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이었고 방송 통폐합으로 원하지 않은 공영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민영방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왜 MBC 민영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민영화는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MBC의 꿈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입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MBC는 꼭 꿈과 희망을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의회민주주의와 이제 우리 여러분이 촛불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인민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절차의 합법성의 문제거든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선출 권력에 대한 인정과 선출 권력의 합법성을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근데 방송법 개혁,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수완박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국회법 일부를 위반했지만 헌재도 국회법 일부를 위반했지만 이 법은 이러이러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회민주주의 국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건 인민민주주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촛불 들고 아고라에 부르시고 항상 위원회 만드셔서 의회 권력 안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의회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에서 절차적 합법성을 유린하고 지금 많은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방송법도 지금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MBC와 같은 혹은 방문진과 같은 그런 언론 조직들은 방송 민주화와 부르짖는 그런 조직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요? 혹은 입을 다물거나 왜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합의는 사라지고 다수의 행포에 의한 입법 통제만 남은 이런 새로운 독재국가, 새로운 독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와중에서 언론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고 MBC와 방문진은 새로운 자기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수건 산업인 민영화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해 주신 김유진 사무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전대협 이범석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문성을 가진 분야도 아니어서 그래서 평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결합을 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요즘 관점이나 인식 이런 겁니다. 철학 유튜브를 요즘 재밌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뒷면만 보여주고 있는데 색깔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을 뒤집어 보면은 이런 검정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보라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 검정색으로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 핸드폰의 색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이거 뒷면으로 돌리면 검정색이 나오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은 아이야 너한테 지금 뭐가 보여 하면은 보라색이 보인다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일까라고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선생님한테도 보라색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이 똑같이 타자도 믿고 그것이 세계의 실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론과 아이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관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게 그 실체에 가장 가까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아이한테 사기를 치는 어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자의 관점에 저희의 세계가, 저희 사고가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대생이고 그런데 물리학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질들을 다 이제 환원을 해보면은 양자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인데 그거를 다 분해하고 쪼개면은 양자라는 조그만한 물체가 남는다는 건데요. 근데 이 양자의 성질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양자의 위치와 속도,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관점과 하나의 실험 방식으로는 한 가지만 볼 수 있고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다른 한 가지는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과 동떨어진 단순한 물리적 실체마저 그러합니다. 하물며 복합적인 담론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편협한 관점으로 놓친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로부터 파생된 오해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미쳐왔을지 저는 가늠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특정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관념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기관 자체가 인간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돌멩이를 봐도 파리와 인간이 보는 돌멩이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파리의 관점까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실체에 대해서 비교적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는 방식은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오감으로 직접 경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타자에게 의존하면서 타자의 관점에 의해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유아 시절의 의존적 사고의 관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부모님께 들었던 세상, 또 학교의 특정 선생님에게 배웠던 세상, 더 나아가서는 방송과 언론에서 비추는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특별한 자각과 성찰 없이는 편협한 사고가 고착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타자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후천적이면서 구조적으로 타자의 편협한 관점에 의해 우리의 사고가 형성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후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오늘날 언론에서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을까요? 언론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보다 다채롭게 향유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날 공정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원 얘기를 할까 한데요. 지금 현 정권과 대립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원은 그 방송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MBC 라디오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해설에 친야 패널을 친여의 9배를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특정 정당의 관점에서 비롯된 편파적인 보도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문진과 현 정권의 대립은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되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통위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임기를 정권과 동일시하여 정권과 함께 출범하고 정권과 함께 임기를 마감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결국 오늘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방통위는 여권 추천 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인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와 여당에게 공영방송 지배구성에 대한 우선권을 위임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이 너무 여당에게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9명에서 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줄이고 학계를 6명, 또 방송 직능단체 6명, 또 시청자위원회 4명의 추천권을 새로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 지형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원연 등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조직에게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영구적으로 위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간의 흐름상 국민의힘에게 방통위에 대한 인사에 대한 권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권력 사유화 방지법을 총선 정당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한 수를 더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대결적인 정치 구도에서 언론 권력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식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보다는 민주적 정당성과 또 선거에 의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법은 공영방송이 여당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대선으로 국민에게 심사를 받아 권력 지형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균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친민주당 성향의 조직 및 단체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하기에 최소한의 균형마저 저버린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을 막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술 더 떠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지적하며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권의 이점과 권력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언론 권력을 내려놓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니 이제 와서 가짜 공영방송 독립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대조될 것입니다. 어려운 기획이 될 테지만 언론 권력을 놓음으로써 입법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 권력에 종속되었습니다. 현실 정치라는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공영 언론의 권력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방송법 입법 독주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여당이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권력을 내려놓음으로써 입법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정치적으로 종속된 공영방송을 해방시킬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면서 여전히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권과 권력을 아무리 쪼개놓아도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또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또 기울어진 언론노조 지형의 정상화, 그리고 공영 언론의 민영화까지 언론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을 고민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을 견지한 국민들이 많아져 언론의 자정작용이 자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육과 행사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설득의 노력들이 병행되며 이러한 언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범석 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대학생의 순수한 입장에서 내놓은 대안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내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토론자들의 시간을 제가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플로어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서 우리 토론자분들께 질문이 있으면 한 두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손을 들어주신 분, 예.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시는지까지 같이, 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현재 MBC에 재직 중이고요. 삼노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진의 이제 시스템 88 체제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말하자면 MBC의 그 외부 감시, 그러니까 시민사회나 국가로부터 무주공산에 전혀 감시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2004년에 한때 노무현 정부 때 MBC를 상대로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도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1988년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89년 1월 1일 방문진으로 KBS 소속되었던 7억이 넘어가는 그 하루 문광부의 국고에 있었다는 겁니다. 국고에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MBC로 들어감으로 방문진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방문진은 국가 출자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감사원 감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방문진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MBC 몸통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MBC 방문진은 어쨌든 MBC 상법상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방송 문화 또 특히 보도나 여러 가지 주요 기능에 관해서 보도 이사를 내려보내서 그 업무를 맡도록 그 이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도의 문제에 관해서 보도 이사를 내려보내는데 노조가 회사랑 단협을 체결해서 보도 문제와 관련해 국장하고만 협의하겠다. 그게 국장 책임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주주의 권한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대주주인 방문진이 MBC를 상대로 그러니까 노와 사가 그런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공론회장에 올려서 그런 문제를 국장 책임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첫 번째 감사가 가능한가 문제가 지금 근데 MBC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신 거죠.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이제 2017년도도 좀 논의가 됐었던 게 그때 이제 2017년대 정권 바뀌고 나서 바뀐 정권에서 적폐에 몰아낸다 해가지고 이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방통위에서 이제 우리 자체의 방문진을 좀 감사하겠다는 거가 하나 있었고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이제 감사원 감사는 사실 내용상으로 일단 첫 번째 방문진에 대한 감사인데요. 감사원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국가에서 출자 기관도 아니고, 예? 기관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감사의 근거라는 것이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거의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정부가 출연한 게 아니냐라는 나오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잘 명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 게 뭐에 대해 감사를 하냐면 감사원법에 보면 선택적 감사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선택적 감사사항의 규정이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 이제 지금 바로 그겁니다. 국가에 출연한 경우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예산 심사만은 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 감사 사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딱 명확하게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확정이 없어가지고 만약 이것이 소송으로 가거나 하면은 그 부분이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요. 직접 정부가 출연하는 기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좀 그 애매모호한 성격상
하기 어렵다고 보였는데 그 선택적 감사사항에 규정에 나와 있는 정부가 출연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방문진에 대한 거고,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는 없겠죠. 근데 방문진에서 만약 그 규정을 근거해서 감사를 한다면 이제 그 감사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MBC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를 잡아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소진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접 MBC 상대로 감사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노조 아까 그 국장 책임제 관련된 문제는 지금 그 방문진이 그 관여할 수 있는 게 이제 방문진법 10조에 이제 그 권한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상법상 주주로서의 어떤 그 권한을 거의 뭐 중첩된 부분이고, 특별히 이게 방송법상의 어떤 뭐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법에 있어서 또 방송사업자의 또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편성위원 제도가 들어온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것과는 별도로 방송의 내적 자유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편성권 자체를 보면은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문으로 보면 발행인 그 사주, 방송 사주한테 있는 건데, 이게 방송은 신문과는 달리 공익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언론도 다 허용하고 수많은 발행 회사들이 생겨도 그걸 방송 언론 자유를 인정해 주는데, 방송은 워낙 영향력이 강하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내부자 종사자들에게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서 방송사 사주와 종사자 간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춰서 공정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근거에서 방송의 내적 자유론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위원회가 헌법 이론상으로 이제 그것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노조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바로 방송의 그 내적 자유 이론, 그러니까 이건 방송법의 문제도 아니고, 예? 방송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헌법상의 좀 문제입니다. 언론의 자유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저는 재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대법원 판례가 지금 아직 지금 2012년도 MBC 파업과 관련해서 판례가 3개가 있습니다. 민사 판례 2개가 있고 형사 판례가 하나 있는데, 민사 판례 2개는 그 사측과 노측이 각각 원피고를 바꿔가지고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 파업이다 해가지고 한 건데,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노조의 주장을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에 올라간 단계에서 사장이 최종으로 바뀌면서 노사가 바뀌어가지고 취하해버려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어요. 올해 1월 달에 형사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불법 파업이냐 아니냐 형사 판결에 나왔는데, 지금 MBC 노조 측에서는, MBC 측에서는 그게 그 당시 2010년 파업을 대법원에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형사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은 민사랑 달리 그 처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100% 인정을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걸 이유로 삼는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편성인의 근간이 되면서 또한 방송사 내부 종사자들이 언론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받아들이는 측면이 고등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데 인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미디어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송만 생각하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많은 사업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하나하나에 다 그걸 인정해 준다면은 굉장한 혼란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가짜 뉴스 논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방송에서 나오는 언론의 내적 자유 이론이라는 것이 법리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예, 여기.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철원서 왔습니다. MBC 방송은 국민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MBC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완전히 국민을 하고 등 돌리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에 완전히 개입했고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자유당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6월 6일 날 대법원에 중앙선관을 고발하고 2020년 작년에 대법원 변론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1년 좌우하면 끝내야 되는데 왜 50개월 넘도록 재판을 안 열었냐 말을 안 합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빨리 오늘 끝내겠습니다. 토론에 그래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관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했는데 중국인이 왜 개표를 했느냐, 선거법 몇 조였느냐 말 안 합니다. 지금 말 하나도 안 합니다. 법원 판사들이. 영국의 언론이 그랬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법원 판사들이라고. 예, 이런 것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좀 지혜 선생님. 잘해더라도 열심히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유교 사변의 가장 위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건강과 함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특별히 질문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계속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철호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정권이 인사 개입을 정권의 인사 개입을 방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의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고 온 국민들이 들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처절하게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바로 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직성 문제입니다. 정직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면 광우병이다 또는 이제 난리면을 가지고 바이든으로 국민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걸 언론이 계속 그걸 고집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동방예의지구 국민으로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서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은 본업이 그거예요. 그냥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이 이 사회를 주도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뭐 지금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아주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온 가족이 일군 사업체를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이혼하고 버리고 온 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한테 이쪽엔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가정이 다 파산되고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다 풍비박산 난 이 상태를 지금 고통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그 사업을 넘겨준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법이 큰소리치고 뻔뻔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언론에 앞에 서 계시는 분들 정말 정직성을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온 국민들의 지금 하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철호 대표님 답변해 주시죠. 우리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불법 해소 정의 실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아까 제 말씀은 이게 장기적으로 정권의 인사권,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 개입이 자꾸 시비가 되니까 중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그런 인사권 시비가 되는 지분들을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고요. 저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는 이리 봅니다. 이 중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좀 얘기가 나왔는데, 방문진의 어떤 역할이나 개념이나 또는 뭐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가능하다 보냐면, 이런 거지, 아까 10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방문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이사회가 필요한 그 부분에 MBC의 공정성, 공익성이 제대로 구현된다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방송의 방문진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에 과연 아까 이제 일부 말씀이 MBC가 공영방송이냐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한 건 책임 충족이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 방통위가 MBC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MBC 방통위가 이 MBC를 포함해서 SBS 민영이지 않습니까? SBS, TV조선, 종편들에 대한 공정성 공익 심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어가 조건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SBS는 완벽하게 민영 아닙니까? 심지어는 TV조선 가지고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방송 일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송 일반적인 원칙이 공익성과 공정성 부분을 구현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한 거를 두고 SBS 심지어는 종편에까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그 방통위 체제가 변하고 온다 그러면 제대로 된 MBC 경영진이 정말 그런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따져서 물어야 되고 그게 저희들도 백서를 가지고 있고 모니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또 국민들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이 되면은, 방문진 이사회가 이제 MBC 경영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어야 된다고 봐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한정 권한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은, 지난 시간 동안에 가장 편파적으로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심각했던 방송이 KBS고 MBC고 YTN이고 TBS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지금은 아주 원탑이에요. MBC가 편파 방송에 아주 최전선에 있습니다. 어떻게 출연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장식이라는 프로에서 또는 어떤 시사 프로에 대해서 출연자를 11대 0으로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친민주당 사람들의 이게 아까 공정성 보기 애매하다, 공정성을 판단하기 애매하다 그러셨는데, 아니, 친민주당 성향의 어떤 이슈를 놓고 애매한 이슈를 놓고 또는 특정 이슈를 놓고 출연자를 그렇게 친민주당 성향을 11명 갖다 놓고 이쪽 반대쪽엔 제로 갖다 놓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공정성 위반은 저는 객관적인 증거라 봐요. 이런 부분들에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변화가 있으면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바뀌는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방문진 MBC 경영진에 대해서 간부들에서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수 있다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1분만요. 예. 각 사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각 사마다 이거를 우리가 법의 규정을 하나로 딱 완벽하게 딱 짜놓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각 언론사 아까 여기 우리 김유진 토론자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각 사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방문진 밑에 방심위가 밑으로 지금 변제사항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방심위가. 네, 방심위는 방통위 산하기.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헌법, 아니, 국가기관을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하듯이 방심위에 권한을 줘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 뭐 지금 보면은 뭐 55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들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끄러우니까 그냥 동수로 해가지고 그 방심위가 각 언론 기관들 그게 뭐 MBC든 KBS든 뭐 TBC든 그 법을 거기에 권한을 줘가지고 그 방심위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기관에서 막 우후죽순으로 막 설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딱 우리가 헌법에 정한 것처럼 딱 그걸 그 방심위에서 권한을 우리가 다시 뭐 여야 합의를 하든지 뭐 국회 법을 통과시키든지 해서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요 MBC는 이래나 문제점이다 하고 만약에 방심위가 고발을 하면은 법대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위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MBC든 KBS든 뭐 YTN이든 연합뉴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뭐 3번 이상 되면은 뭐 방송권을 갖다가 박탈한다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이제 방송과 통신 양쪽을 심의를 하죠. 심의를 이렇게 이제 원래 언론은 사전에 검열은 안 되니까 사후에 심의를 하는 기관이고 심의 결과를 해서 직접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 자체도 이제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이제 맵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논란이 항상 어떤 사안이든 논란이 벌어지고 이거를 제재할 거냐 말 거냐 항상 똑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기본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명확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논의하다가 안 되면 표결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이게 워낙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폐지론까지 있어요. 폐지론, 언론중재위원회 이관론, 아니면 사적기관에서 자율주하는 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대립 구도를 그대로 옮아가는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시간이 있으면 끝까지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에서 그 MBC와 그 방문진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킴으로써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MBC 구성원들의 지각과 각성이 선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BC가 정상화돼서 만나면 좋은 친구의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발제를 맡아주신 국민대 김도연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